일본 연구단체하고 조금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핵무기의 위상을 차지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 변하는 외교 안보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분이 계십니다. 35년 동안 외교부에서 근무하면서 풍부한 국제 경험을 쌓았고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요. 대북 제재의 빈틈을 막을 1호 법안과 정치 현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북핵 외교기획단장,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외교통이신데요. 올해 초에 국민의힘에 이제 인재 영입 케이스로 들어오셔서 비례 6번 안정권으로 이제 그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소회가 궁금하고 또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그 유사업종 재취업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네. 유사업종이다. 예, 근데 와서 보니까 스타트업이더라고요. 아. 이제 새로운 영역에서 그래서 뭐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짧게 말씀하셨는데 35년 동안 어쨌든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네. 또 다른 의미의 이제 그 공무원이 되신 겁니다.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스타트업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요. 예. 전혀 다른 분야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저희 보좌관 비서관님 분들하고 네. 같이 해서 네.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인정받는 정치인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다음에 만들어가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 실명법이라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박대리 실명법. 배터리 실명법. 그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 그러니까 그게 표준어는 이제 배터리가 될 텐데요. 죄송합니다. 배터리 실명법을 네네. 발의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법을 발의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외교하고 상관없는데 왜 하셨느냐. 그래서 네. 제가 국민 안전을 위한 거라면 외교가 아닌 거라도 해야 되는 게 정치는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답하면서 나도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거라면 모두 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이전보다 좀 업무량이 더 많아졌을까요? 예, 그래서 뭐 국정의 모든 분야에 그래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서 네. 옛날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외교 하나만 보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현안으로 먼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반국가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어떤 게 반국가 세력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따로 있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민주당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다. 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발언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을지 국무회의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 말씀을 하신 거니까 누군가를 뭐 특별히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은 안 들고요. 요새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도 사이버 공간은 전쟁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가짜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런 거에도 우리 그 국민들이 잘 대비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짧게 말씀하셔서 예, 뭔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예상한 네. 것보다 좀 답변이 짧아서 알겠습니다. 길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네, 질문 충분히 드릴 때 혹시 해주셔도 좋습니다. 뭐 앞부분에 뭐 하셨던 답변이 또 생각나신 네. 거나 뭐 하시면 네네. 추가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오늘, 있으니까 오늘 충분히 이 시간 여유롭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북한군 한 명이 강원도 고성의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이제 귀순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 30년 전에는 이 지역에서 우리 군과 또 이제 북한군 간의 막 전투 상황도 있었던 그런 뭐 지역이고 이제 뭐 자주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강원도 이제 군사 분계선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인천 강화도로 북한 주민이 귀순한 지 12일 만에 이제 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북한의 어떤 좀 긴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뭐 많은 의미 부여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역 군인이 탈북했다는 것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으로서.
2000년 이후에 이제 꾸준히 그런 북한군 병사가 귀환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노크 기순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점점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군인들 같은 경우는 복무 여건도 열악해지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발전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한류를 통해서 북한에 유입이 되고 결국은 그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면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해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네, 다가오는 일요일에 빅 이벤트가 있는데 차기 대권 주자 간의 만남이다라고 불리우는 여야 대표 회담이 25일 일요일에 국회에서 열립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제3자 추천 해병대 특검법을 발의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생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맞받으면서 벌써부터 좀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과연 어떤 의제가 논의가 되면 좋을까요? 지난 2달 반 제가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다음에 2달 겪으면서 느낀 게 국민들은 정말로 민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국회가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국회는 민생에 대해서 왜 아무런 합의도 못할까 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이 두 분 당대표분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정쟁보다는 민생을 위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두 대표님께서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는 건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제3자 추천 이 수정안을 내놨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분명히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기본적으로 특검법이 정쟁을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야 간에, 그 다음에 정부와 야당 간에 관계에서 지금 긴장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우선순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급히 해야 될 민생 현안이 많은데 민생 현안을 제쳐두고 특검법에 집중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만남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좀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에 이제 성공한 후에 그 전에 이제 관례대로라면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축하난도 보내고 했던 그런 관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는 이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분위기에서 그 대통령과 이제 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좀 더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야 대표 회담이 먼저이긴 합니다만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대표 간에 그 민생을 위한 여러 가지 합의들을 하고 그래서 여야 간에 이제 정쟁을 좀 뒤로 하고 생산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한 것이 분위기가 형성돼서 이 대통령님과의 만남까지도 다 갔으면 그게 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정치의 힘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해 봅니다. 국민의힘 여당 의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에 여야 대표 회담 또 이제 영수 회담이 이제 성사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좀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 좀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니까 야당의 지도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내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야당 대표로 재선이 되셨으니까 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정쟁을 좀 뒤로 하고 뭔가 생산적인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뜻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그만 것이라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법안을 많이 내셨습니다. 특히 이제 1호 법안으로 UN 제재 이행법을 대표 이제 발의하셨는데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이 법안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내다보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일까요? UN 제재,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국제사회가 이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유엔 제재가 우리나라에서 잘 이행이 돼야 되는데 네. 2022년인가요? 우리 정부에서 입항 금지를 한 선박이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걸면서 입항 금지가 부당하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송을 걸어왔을 때 우리 대법원이 UN 제재가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입항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고 해서 정부가 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UN 제재를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은 그런 어떤 국내법적인 근거를 만들므로써 우리가 UN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먼저 해야 이제 다른 국가들에게 유엔의 대북 제재도 충실히 좀 이행해달라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다음에 그런 어떤 유엔 대북 제재가 충실히 이행된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달 AI와 우리의 미래라는 연구단체를 결성하셨는데요. 네. 한동훈 대표도 이곳에 참석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법조, 외교, 과학, 안보 등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 여야 다 포함해서 이렇게 단체가 결성됐는데 외교 쪽은 우리 의원님께서 네. 맡고 계시겠죠. 그 밖에도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하고 이제 최수진 의원, 최보윤 의원 두 분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요. 아, 네. 예, 박충건 의원께서 연구 책임 의원을 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성원은 이제 여야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비례대표 의원님들의 특징은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갈고 닦은 바가 있는데 AI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은 모든 분야에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주로 우리는 산업적인 걸 많이 보죠. 네. 그다음에 우리의 먹거리라든가 뭐 이런 걸 보는데 사실 외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국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AI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비례의원님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AI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까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걸 종합하면 우리 국민들이 AI 시대를 대비하는데 미력이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하고 열심히 지금 창립총회도 하고 세미나도 해가고 있습니다. AI가 외교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AI가 가령 지금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 중심에 AI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가 막강한 사실 AI하고 무기가 결합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궁극적인 형태가 저는 제 머릿속에는 터미네이터더라고요. 그래서 인류가 터미네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핵무기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네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서로 상대방이 먼저 터미네이터를 갖게 되는 상황은 막아야 되지 일종의 않겠습니까? 사이보그 네. 사이보그는 아니죠. 터미네이터는 이제 완전히 로봇이지만 전쟁을 대체하는 전투력을 가진 로봇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첨단 기술이라는 것이 네. 안보적인 의미를 갖게 됐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도 수출 통제도 많이 하고 기술 네. 통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벌써 AI가 가져올 미래 때문에
미중이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우리 기업에 이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사양의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AI는 외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각국의 경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AI 시대를 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그 6월에 북러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이제 새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이 이제 고개를 들기도 했는데, 북러 조약 이후에 우리 정부는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그런 핵무장론,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저는 핵무장에 대해서는 확고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지금 다 함께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제재도 가하고 압력도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전선이 다 와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가장 좋아할 게 북한의 지도자들일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원했던 것보다 북한의 그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만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저희가 핵 개발을 하게 되면 국제적인 NPT 체제를 위배하게 되는 거니까 그럴 경우는 많은 나라들이 제재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대외 의존도는 북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주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시킴으로써 얼마든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확장 억제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성과도 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핵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북러 조약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그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특히 이제 그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계속 북한에 대해서 소위 3D라는 접근법을 취해왔습니다. 3D는 뭐냐면, 먼저 북한의 핵 개발은 억지하고, 억지를 영어로 디터런스가 해서 첫 번째 D가 되고요. 두 번째, 북한의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단념시키는 게 영어로는 dissuasion입니다. 그게 두 번째 D고요. 세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 외교로 이뤄간다. 그래서 다이얼로그에서 마지막 D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법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면 북한도 어떤 시점에 되면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갖고 원칙에 입각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노력 때문에 북한이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압력을 받고 네. 있어서 이제 러시아라는 탈출구를 찾았지만 그게 장기적인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대 국회 입성하시면서 좀 남다른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교 안보 전문가인 만큼 어떤 역할 앞으로 하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좀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외교가 이제 정부 간에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비밀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상대방하고 회담을 하고 나와서 네. 이제 아주 이견도 심하고 막 싸우고 나온 다음에 나와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 상당히 솔직한 대화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해설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국민들께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을 네. 조금 소상하게 좀 알 수 있게 좀 설명드리는 역할, 그걸 좀 하고 싶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어떤 대외 관계에 대한 지혜, 그걸 갖다 우리 외교에 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래서 우리 외교와 우리 국민 사회를 연결하는 이음새가 돼보는 게 제 꿈이고
제가 4년 동안 좀 해보고 싶은 역할입니다. 멋진 답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좀 약간 뭉뚱그려서 두루뭉술하게 이제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좀 외교적 수사다 그런 이제 네. 그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네네. 외교가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네.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외교를 정치 영역에서 펼치고 싶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을 모시고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